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험가입과 보험가입금액을 교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가입금액은 계약상 최고 보상 한도액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계약상에 가로를 쳐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보험가액은 법률상 최고 보상 한도액이다 라고 해서 법률상에 가로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험가입금액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에게 있는 개념이지만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사에만 있는 개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밑에 표가 나옵니다.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중복보험이 있는데요. 보험가입과 보험가입금액이 같은 것을 전부보험이라고 합니다. 즉 목적물의 가치와 보험에 가입된 금액이 같다면 실손보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가액, 목적물의 가치보다 보험가입금액이 적다라고 하면 일부보험으로서 가입 비율에 따른 비례보상 방식을 지급되게 됩니다. 초과보험은 보험가액보다 보험가입금액이 더 많은, 즉 계약상의 금액이 더 많게 된 것인데요. 이럴 때는 실손보상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보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중복보험은 보험가액보다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이 합이 더 많은 것인데요. 실손보상 방식을 택하며 마찬가지로 보상 한도는 보험 가액까지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입니다. 보험 관련 기간이 있습니다. 보험 기간은 다른 말로 책임 기간이라고 불립니다. 첫 보험료를 받으면 시작이 돼서 보험회사가 보장을 해주는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 계약 기간은 다소 법률적인 개념인데요. 계약 성립, 즉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게 되면 보험 계약 기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보험료 기간이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정, 계산하는 기간으로서 통상 1년간의 기간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정보험과 소급보험이 있는데요. 보험기간보다 보험계약기간이 먼저 시작하는 보험을 예정보험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는 자동차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보험 계약기간은 시작됐지만 아직 보장은, 즉 보험기간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기간보다 계약이 먼저 시작하는 계약, 예정보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소급보험은 보험기간이 계약기간보다 먼저 시작하는 보험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정보험이 종종 시험에 등장하니 작은 별표를 하나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체결인데요. 계약의 성립은, 법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계약자의 청약과 계약을 요청하는 것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약은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청약서라는 종이 서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낙은 명시적, 묵시적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승낙의제라는 표현, 보험회사가 청약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승낙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는 승낙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가 중요합니다.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때 보험기간이 개시가 되면서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가 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험료 납입 후 승낙 전 사고는 보험료를 받았는데 아직 보험회사에 승낙하기 전이다. 이랬을 때는 보험료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특성입니다. 불요식 낙성계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식적인 절차가 없는 불필요한 낙성,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증권이나 약관을 수령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보험금 미지급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말로도 지문에 등장합니다. 유상 쌍무계약이 있습니다. 무상이라는 말의 반대죠. 유상이라는 말은 서로 돈을 주고받는다 라는 표현이고, 쌍무, 서로 간에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서로 간에 의무가 있다. 내용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부합계약. 회사가 약관을 제시하고 계약자가 이를 승인한다라고 해서 약관에 부합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사행계약, 우연한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 사행계약의 별표를 쳐주십시오. 그래서 보험은 사행성을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보험금을 수령할지 모른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보험계약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하는 지문이 나오면 이제 종종 오답으로 사행성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험계약은 사행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의계약, 기술성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변경 및 소멸. 보험계약의 당연 소멸 사유로는
보험기간이 끝났다, 이제 만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험이 소멸하게 되겠고요.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의 만료, 요새 100세 상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20년 납으로 보험료를 납입 만료했다라고 해서 보험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보험료 납입의 만료는 보험의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피보험 이익의 소멸, 보험의 목적물이 소멸되었을 때 이제 보험도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되겠죠. 보험회사의 파산 후 3개월 경과, 전손사고, 전부 손실되는 사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자동차가 전부 손실되었다, 목적물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보험계약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미납, 보험료를 2개월 동안 내지 않게 되면 소멸하게 되는 사유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유형별 소멸 사유가 나오는데요. 철회와 취소와 무효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는 별표를 3개 치셔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 철회는 밑에 적어두시면 단순 변심이라고 적어두시면 되는데요. 고객의 마음이 그냥 바뀐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바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저희가 여러 가지를 외우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기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신판매회사,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불완전한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5일에 동그라미, 30일에 동그라미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철회 접수가 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해야 되고요. 반환이 늦으면 보험회사가 고객의 돈을 빌리고 있다라고 간주해서 약간 대출 이자를 더해서 추가로 반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취소는 회사가 잘못을 한 것이에요. 철회는 특정한 사유가 없이 고객의 권리였는데, 취소는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객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3대 기본 지키기를 위반했을 때 고객은 3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하고요. 3개월의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3대 기본 지키기는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 전달 및 설명이어서 자필서명의 자자, 청약서 부본의 청자, 약관 전달의 약자를 동그라미 쳐서 자청약, 이렇게 외워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에 비해서는 더 기간이 늘어나 있는 것이죠. 자, 무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효는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로 인한 초과, 중복보험,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 박약자의 사망보험은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고객이 낸 돈을 돌려주고 보험이 없던 것이 된 것이죠.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에서 타인의 서면 동의가 없는 계약, 다만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동의가 생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무효 사유에 해당돼도 회사와 고객 쌍방이 몰랐으면 무효가 아니다라는 조항도 있으니까요. 철회와 취소, 무효 사유들을 기억하시고 며칠 내에 철회가 가능한지 취소가 가능한지도 꼼꼼히 체크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문제 정도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부활입니다. 부활에도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계약, 실효된 계약을 다시 살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계약 실효일로부터 장기보험은 3년, 자동차 보험은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연체보험료, 즉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 밀린 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고 다시 재고지를 한 이후에 회사가 승인하면 약관에서 정한 시기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요건을 꼼꼼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청구권 소멸시효가 나오는데요. 회사의 권리는 2년, 고객의 권리는 3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 보험 약관, 보험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알고 계실 내용인데요. 두꺼운 책자인 것이죠. 그래서 보험 약관은 이제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보험 약관의 특징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두 번째 하이폰에 약관은 동일하고 평등해야 된다라고 해서 차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 약관을 미리 만들어 둠으로 인해서 대인 간의, 많은 사람들 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약관이 고객에게 좋게 바뀌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고 예전에 가입한 고객은 현재의 좋은 약관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약관의 원칙에서 세 번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과 네 번째, 수기 우선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보험회사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원칙인데요. 약간의 애매모호한 문구가 적혀 있어서 고객과 보험회사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에 고객의 손을 들어준다라는 원칙이고요. 수기우선의 원칙은 필서와 인쇄가 모순될 경우에는 손으로 쓴 필서가 우선이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자, 보험 목적의 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물권적 양도까지 해야지만 보험도 양도가 가능하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선박이나 자동차의 양도 시에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보험도 양도가 가능한 부분, 보험회사의 동의에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자 대위인데요. 보험자 대위는 잔존물 대위 그리고 청구권 대위가 있었죠. 그래서 잔존물 대위는 포인트가 뭐였었죠? 전부가 포인트였습니다. 전부 멸실, 보험금의 전부 지급을 해야지 보험회사가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청구권 대위는 일부만 지급해도 보험회사가 고객의 권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잔존물은 잔존물에 지읒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부를 좀 포인트로, 지읒을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청구권 대위는 청구권의 청자와 일부 지급의 일자에서 청일전쟁, 이렇게 외워주시면 비교적 암기가 쉽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험사업의 허가가 나오는데요. 보험사업의 허가는 금융위원회,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보험사업 가능한 회사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보험사업을 하기 위해 허가 신청 서류는 정간, 3년간 사업계획서, 기초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서류가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기초가 튼튼하면 사방이 보험, 보험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좀 기억하셔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답으로서 보험 증권이 종종 나오니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밑으로 속도를 좀 내서 내려가 보면 4번 보험사업 허가와 자본금이 나오는데,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 종목을 판매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것인데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자동차 보험이 200억 원이다 정도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회사, 그래서 매출의 90% 이상을 통신수단으로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본금은 앞에 있는 부분에 3분의 2만 있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 90%의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보호제도입니다. 제3자 보호제도는 보험사 파산으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할 시에 보험계약자에 의해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손해보험협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3자 보호제도의 적용 대상은 손해보험 중에 의무보험 그리고 자동차 임의보험입니다. 지급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5천만 원을 차감한, 즉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관련 기관에는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있고 대표적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해당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상위기관으로서 금융과 관련된 법을 개정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법을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해당 내용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 보험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경성사기, 연성사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성사기는 어떻게 보면은 사고가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연출하거나 조작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고를 내는 행위, 이것이 바로 경성사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연성사기는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의도치 않게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아픈 척 가대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성사기는 기회사기로도 불리고 연기라는 사기다라고 해서 연성사기는 기회사기, 연기, 앞글자를 따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기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래서 보험 사기는 45세가라고 해서 45 앞글자를 따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사기 가중처벌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 사기 이득액이 넘어가게 되면 가중처벌 후에 벌금도 더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범죄의 특성 및 사회적 피해. 자, 보험범죄가 복합성, 다양성, 혐의 입증의 곤란성, 조직의 대규모화, 모방범죄의 증가,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되고 있다 등등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서 나라에서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을 시행해서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특별조사부서를 설치 및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시행했고요. 이것은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인데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아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나이롱 환자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환자분들을 찾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는 외출 외박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록은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외출 외박 시에 의사, 직원의 허락이 있어야 함.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다만 보험회사 직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외출 외박 시에 의사와 직원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보험회사 직원의 허락은 아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롱 환자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니 별표를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으로 가셔서 정비업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자동차 관리법입니다. 정비업자의 경우에는 수리 전과 수리 후에 견적서와 내역서를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요청하지 않으면 견적서, 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리고 해당 내용 위반 시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0만 원에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를 쳐두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인데요.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 어느 도로를 다니던 안전띠 의무는 무조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벌점 및 벌칙금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법령입니다. 난폭운전,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1년의 동그라미, 500만 원의 동그라미를 해서 기억을 좀 하시도록 할게요.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나옵니다. 자,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술을 마시고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채로 교통사고가 나서 타인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최소 3년은 살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해사고 시에는 부상을 당한 것이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벌금형이면 징역은 좀 피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해당 기준이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별표를 치고 반드시 암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고요. 공통 과목의 마지막 페이지에 접어들었습니다. 5번 모집 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 사례인데요. 모집자 실명제라는 것은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은 본인이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상품 설명서, 청약서, 증권에 모집 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전산상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출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재가 되어서 출력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모집 종사자의 주민번호나 완전 판매율은 기재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증권에 내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으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상품 설명제. 자, 상품 설명서는 한 분은 계약자가, 한 분은 회사가 보관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자, 설계사가 본인의 서랍에 보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설계사는 중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는 계약자가, 하나는 보험회사가 보관하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작은 별표 하나 쳐두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영수제도, 고객에게, 즉 계약자에게 받는 돈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보험료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인데요. 현금 수납이 원칙이나 수표나 어음으로도 가능하다. 즉 현물은 안 된다, 물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선일자 수표 또는 은행 도어음, 쉽게 생각해서 수표와 어음은 취득일로부터 한 달 내에 결제가 되는 것, 한 달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두 번째, 1월, 법적인 표현이라서 월 표현이 들어갔는데요. 한 달이 경과하면은 받은 날로부터 한 달 내에 현금화가 되지 않으면 부도 처리해야 된다. 만기시 부도 처리라는 오답이 자주 나오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송금되는 수납은 현지 갈래, 외국의 갈래에 따를 수가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별 설명 의무는 권유, 체결, 청구, 지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유 단계에서 알릴 사항과 체결 단계에서 알릴 사항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요. 체결 단계에서는 승낙 거절 사유와 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줄여서 체결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 체크를 하시고 밑에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손 의료보험 판매 시 준수사항인데요. 가입 설계서 작성, 의료비 조회 동의서 친구, 중복가입 조회, 비례보상 설명, 청약서 작성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고요.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 가입할 필요가 없다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특별이익 제공 및 제공 약속 금지가 나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얼마만큼의 금전을 돌려주기로 약속한다든지 이런 것은 특별이익 제공 약속 금지나 제공 금지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품 제공, 대납, 기초서류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연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큰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특별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만 원의 동그라미를 치고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을 줬다, 5만 원을 줬다, 이것은 특별이익입니다. 하지만 2만 원의 상품권을 줬다, 이것은 특별이익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특별이익 제공 및 제공 약속 금지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서 숫자 3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 33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자격자, 모집위탁, 보험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모집하게 됐을 경우에 받는 처벌인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경유처리 금지인데요. 경유처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끼리 고객의 계약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A 설계사가 받은 계약을 B 설계사가 체결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단순히 소개받은 고객에게 계약을 받는 것은 경유처리가 아니다 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경유처리 금지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금지입니다.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명령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자, 처벌 기준 장33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금지를 할 수가 없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재금입니다. 특별이익 제공 약속을 하게 되면 최고 1,0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제공 약속이라는 것은 아직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재금이 최고 1,000만 원인데 제공을 하게 되게 되면은 제재금이 최고 3천만 원까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승한계약, 승한계약은 계약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깨뜨리고 다시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요. 건당 1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자주 나오니 100만 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제재금은 최고 3천만 원이 많으니 혹시나 내가 잘 못 외우겠다라고 하면 숫자 3으로, 제재금은 숫자 3으로 찍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벌금 처리입니다. 사기죄는 45세,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 차별 장33, 무자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험계약의 정보보호는 고객이 동의한 계약 신용정보는 철회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취소가 아닙니다. 철회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은 영구 삭제와 파기 소각입니다. 그래서 원본을 남겨둔 채로 사본만 없앤다. 이것은 개인정보의 올바른 삭제 방법이 아니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식별 정보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별, 그러니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 정보에 포함되지만 개인의 취미는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3일 이상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을 1시간으로 줄이다 보니
굉장히 함축적으로 설명된 부분이 많아서 저도 다소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토대로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모의고사와 예상문제집을 반복해서 푸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에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